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이더리움 반토막 외치더니 코인 거래소 출범 초입기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 벤처 투자 자회사 이 SC 벤처스를 앞세워서 이 기관 전용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 플랫폼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죠. 이더리움과 뭐 비트코인, 솔라나 뭐 이런 ETF 쪽에 이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자산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가 전통 금융사들이 이처럼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까지 이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디지털 자산 판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 다른 부분은 이 서브프라임 디지털 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설립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SC 벤처스. 이게 이제 결국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SC 벤처스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찾아놓은 기사가 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결국에는 이제 기관 전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중개 플랫폼을 설립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금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금융사입니다. 기존에 이제 금융사들 월가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차타드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제 최근에 이더리움의 중기 가격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으로 선회를 했어요. 제프 캔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가 비트코인의 독주와 알트코인 시장의 상대적 부진을 근거로 2026년 말 이더리움 목표가를 종전 12,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전망을 좀 이제 조정을 했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역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2028년 전망치 역시 25,000달러에서 22,000달러로 이제 낮췄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의미 있고, 2030년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4만 달러까지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들어온다는 건 결국 이 판이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이 확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제 결국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유럽 시장에서 이제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뭐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 미카라는 이제 그 유럽의 디지털 자산 법안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통과가 되고 나서 유럽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월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투자 회사들, 어마어마한 이제 회사들이 다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뭐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 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아마 그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접근,
진입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뛰어들까 정부 가상자산 ETF 승인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 ETF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큰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이 소식은 지금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 이 국고금 디지털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목을 이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아직 ETF, 현물 ETF는 도입이 안 되어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을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로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만 있고 국내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국내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사 계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의 여기 이제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국고금 디지털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것도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정부의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 그리고 CBDC나 예금 토큰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제 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이 정부 지원금부터 파일럿을 도입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를 가지고 이 디지털화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민간에서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정부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못 쓰던 사람도 배워서라도 어떻게든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이제 확산 속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이제 명문화가 됩니다. 발행인, 인가제와 이제 상환 청구권 보장, 그리고 자본력 심사 등 신뢰 기반의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해외 송금 결제 등 실생활 영역에서 활용을 뒷받침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죠. 국내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이제 명확하게 명문화가 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2026년에는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 자산 현물 ETF가 나오고, 이제 국고금 디지털화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빠르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형태가, 이 의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금융사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업계에서 이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이제 주변부가 아니라 좀 명확한 정책 신호다라는 이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보험사, 일반 법인 등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편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편입해서 보조금으로 뿌리고 실제로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 정책이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관들이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만 뿌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규제는 빠르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산들,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공식 투자 자산으로 간주한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트럼프 입 때문에 9만 달러 붕괴 위기, 개미들 금으로 탈출이라는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시장 환경들을 좀 보면,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주권 문제와 이란의 사회적 불안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뭐 무력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번 기폭자가 되면서 그 불안함을 또 높이니까 결국엔 금과 은가격이 다시 한번 또 폭등을 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좀 안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불안정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야지 위험 자산에도 투자가 조금 일어날 텐데 비트코인의 자금이 과연 이제 언제 들어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자산 유튜브 조회수가 2021년 이후 최저치라고 해요. 개미들이 거의 다 이제 지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뭐 저희 유튜브 조회수만 보더라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조회수가 2021년 초 이후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이 피로 누적과 관심 이탈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심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 인간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고 투자에 관심이 없어질 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여러 번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그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었을 때 2024년 뭐 8월, 9월 이때 거의 바닥이죠. 18, 17 뭐 이 정도 찍었을 때 거의 검색량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없고 바닥을 쳤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급등을 하는 시기가 이제 올라와요. 그때가 2024년 이제 10월쯤인데 이거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자, 요때입니다. 요때 2024년 9월 지나고 이제 10월 이때도 이제 다 못 왔죠. 근데 11월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죠.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 진짜 떨어져 나가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검색량이 막 쭉쭉 증가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뒤따라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당장 수익 내지 않으면 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자산이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이제 보시니까 대부분의 이제 투자가 좀 어려운 거죠. 계속 이제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만 쫓아잡으려고 하니까 항상 이제 꼭지에서 붙잡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 위험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보고 있어야지 그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지금 반등을 할지 요것들을 쭉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 저점이 깨지지가 않고 있어. 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 이 흐름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지금 이 94,000선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결국에는 여기를 다시 한번 깰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다라고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보라색 고래들 보시면 하락세를 하다가 갑자기 또 매수세가 들어와요. 이번부터 10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갈색 고래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이 고래들의 상위 고래들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조금씩 붙어주는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흐름이고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유리해지는 입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지시고 촉각을 세우시고 꾸준하게 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